만세력을 다운받으시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4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이게 사주팔자죠.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기둥은 왼쪽 제일 끝에 있는 태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기둥 시주입니다. 태어난 시간은 사주에서 시기상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많이들 보세요. 시기적으로 노년기라 중요하기도 하지만 태어난 그대로 본연의 나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운 후천적인 내가 동시에 원하는 삶의 방향이 바로 시주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주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어떤 형태로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사주의 형태는 사주 기둥 중에 시주 윗자리, 즉 시간 자리에 있는 오행이 사주 내의 유일한 시상일위 귀격이라는 형태입니다. 사주는 목화토금수 5개의 오행이 음과 양으로 나뉘어서 총 10개의 십성으로 구분이 되죠. 그 5개의 오행 중에 다른 곳에 중복되지 않고 오직 하나만의 오행만이 시간 자리에 있으면 이를 시간의 상단에 하나의 기운만 귀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시상일위 귀격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왜 이런 사주를 귀하게 보느냐? 사실 고서에서 이렇고 저렇기 때문이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아요. 이후의 해석들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니 같은 사주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사과를 봐도 누군가는 빨간 색깔을 더 느끼고 누군가는 달콤한 걸 더 인상 깊게 보게 되니까요. 시간에 하나의 오행만을 둔 사주를 귀격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제 해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사주의 시주는 노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에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기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직 하나의 오행만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오행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늘 가까이 있고 많은 것엔 소중함을 느낄 수 없고 귀하게 여길 수도 없잖아요. 내 사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 가방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가방이 있어도 이 한정판 가방만큼 소중할 순 없겠죠. 그러니 이를 좀 더 소중하게 쓰려 하니 자세히 들여다 보겠죠. 이 유일한 오행에 대한 집중도와 활용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사주의 시간 제일 끝에 하나의 기운만 정순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것, 그것이 인생을 관통하는 노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 그러므로 이가 시상일위 귀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십성이 10개니까요. 10개의 귀격이 존재합니다. 비견 하나만 시간에 있고 비견과 같은 오행인 겁재나 비견이 다른 어디에도 없다면 시상일위 비견격. 겁재 하나만을 시간에 두고 있고 겁재와 비견이 다른 자리에 없다면 시상일위 겁재격. 시상일위 식신격도 마찬가지로 시천간에 식신 하나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디에도 식신이나 상관이 없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시상일위 겁재격, 시상일위 비견격, 시상일위 식신격, 시상일위 상관격, 시상일위 정제격과 편제격, 시상일위 편관격과 정관격, 시상일위 정인격과 편인격, 이렇게 10가지의 시상일위 귀격이 존재합니다. 귀격이라는 이름처럼 10개의 사주 형태는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귀격에 해당하는 십성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주인 거예요. 그러면 시상일위 비견격부터 설명해 볼까요? 비견이 가진 키워드들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견은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아서 대표적으로는 가까운 인간관계, 가족이나 친구,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간과 똑같으니까 일간, 즉 나의 내면의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시상일위 비견격은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의 협업과 화목함이 노년에 제일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겠구나 쉽게 알 수 있죠. 내면의 비견의 힘을 잘 쓸 수 있는 시기이니 독립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기질을 말년에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격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겁재는 일간과 오행이 같지만 음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변 가까운 인간관계보다는 생활 영역이 겹쳐지지 않는 인간관계, 요즘 세상에서는 팬이나 팔로워, 손님이나 그냥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테고요. 혹은 나와 생활 범위가 밀접해도 나와 좀 많이 다른 상황에 있는 다른 처지의 사람들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상 1위 겁재격은 이런 사람들의 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힘을 얻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노년의 힘이 있는 거죠. 겁재는 강한 추진력과 경쟁심, 강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는 십성이기 때문에 노년에 이런 특징들을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주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식신과 상관이 가진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둘 다 표현력이나 새로운 것, 도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십성이죠. 그 중에서도 식신은 언변력과 표현력,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봐주는 능력치, 이런 능력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갈수록 더 잘 쓸 수 있는 사주 구조로 보셔도 좋고요. 식신이 보편적으로는 사주의 모든 십성 중에 가장 길한 십성으로 해석이 되는 것처럼 식신의 귀격도 제일 중요한 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먹을 복이나 자식복, 삶의 무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관격도 식신격도 결은 비슷합니다. 일간이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어진 능력치가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상관격은 창작 능력이나 기획 능력, 예술 능력과 활동성 같은 장점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귀격이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요즘 시대에 더 많이 각광받는 귀격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쓰일만한 통로가 좀 없었다면 요즘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으니까요. 노년에도 충분히 써볼 만한 채널들이 많기 때문이죠. 또 옛날에는 한 마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변함없이 사는 삶의 형태가 가장 무탈했다면 요즘에는 해외를 오가면서 자유롭게 좀 즐기는 삶이 더 각광받는 시대니까요. 시상 1위 상관격은 그런 삶에 특화된 귀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상 1위 정제격과 시상 1위 편제격인데요. 둘 다 재성, 즉 재화, 돈을 의미하는 십성이기 때문에 귀하게 해석이 되어온 귀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상 1위 편제격의 편제는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커다란 재물복과 연관지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말년에 주어지는 유산이나 크게 들어오는 목돈처럼 큰 돈을 얻게 되는 노년의 자수성가 이런 특징들로 많이 해석이 되어 왔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상담하면서 보기도 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시상 1위 편제격인 분들에게는 재물 관련된 공부나 시도를 끝까지 꾸준히 꼭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편제성은 사업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편제라는 십성 자체가 가진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너무 한 번에 도약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일을 도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상 1위 정제격도 마찬가지로 재화와 연결된 힘이 가장 강한 귀격인데요.
정제는 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좀 적지만 꾸준한 재화의 흐름을 의미하죠. 정제는 안정적인 재화로 해석해 봐도 좋지만 동시에 삶의 안정성이나 무탈함과도 밀접한 귀격입니다. 시상 1위 정제격은 자제력과 계획적인 능력, 객관성과 판단력을 만들어주는 귀격인데요. 이런 특성들을 노년에 잘 쓸 수 있으니 아무래도 노년에 무모한 도전을 한다거나 판단력이 흐트러져서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삶을 무섭게 흔드는 일들에 안전벨트를 맨 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정관 혹은 편관을 시간에 가지고 있는 귀격인데요. 시상 1위 정관격과 시상 1위 편관격에 해당합니다. 시상 1위 편관격은요, 시상 1위 편제격과 더불어서 귀격 중에 가장 좋게 해석되는 두 개 중에 하나의 십성입니다. 편관이 흉신인데 왜 가장 좋게 해석이 될까? 이는 편관이 가진 이중성 때문인데요. 편관은 일간을 괴롭히는 흉신이지만 반대로 이 편관과 마주하기를 겁내지 않고 맞서 싸운다면 일간에게 가장 훌륭한 경험치 수급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끝판왕과 싸워서 이기면 최강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상 1위 편관격은 노년에 오를 수 있는 높은 직위나 사람들의 존경을 가지는 귀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타인에 비해 받는 스트레스도 많지만 그만큼 능력을 발휘하면서 성장하는 귀격이기 때문에 노년이라고 적당한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아갈 에너지와 능력을 가진 귀격인 거죠. 시상 1위 정관격은 시간에 정관 하나만 두고 다른 자리에 편관이나 정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정관의 키워드들은 신뢰, 믿음, 보호, FM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정관을 시간에 두신 분들도 노년으로 갈수록 이런 특성을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년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거나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많고요. 노년의 인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인과 편인, 인성을 시간에 하나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인성이 가진 키워드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문서, 학문, 지식, 돌봄 받는 것, 인정과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정인이나 편인 모두 이와 관련해서는 노년에 잘 쓸 수 있는 조건들임을 먼저 알고 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시상 1위 정인격은요, 정인 하나만 시간에 두고 다른 곳에는 정인 편인이 없는 사주 구조겠죠. 정인은 노년으로 갈수록 사회생활에서의 인복이 크다고 해석이 되는 귀격인데요. 정인 자체가 생을 받는 십성인데 이것을 귀하게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가 순조롭고 사람의 인정을 받아올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나의 인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 1위 정인격은 온화한 성격과 배려심을 가진 귀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옆에 있으니 어떤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도 좋습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높은 집중력으로 지구력 있게 일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귀격이기도 합니다. 시상 1위 편인격은 하나의 특수한 분야에 깊은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인 자체가 한 분야에 편향적으로 깊게 빠져서 연구하는 성향이 강한 십성이기 때문에요. 깊은 통찰력으로 관심 분야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귀격이라 보아도 좋을 거예요. 편인 자체가 모든 십성 중에 가장 깊은 정신세계를 만드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영성이나 심리, 예술이나 종교, 양자역학이나 명상 이외에도 분석력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십성입니다.
시상 1위 귀격이 완벽한 사주는 아니지만서도요, 말년에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더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주의 귀한 요건을 잘 쓸 수 있도록 가진 십성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귀격의 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상 1일 귀격은 월지 지장간에 같은 오행을 두고 있는 것이 더 힘이 강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격국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십성의 활용도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상관이나 평관, 편제처럼 일간을 설계하거나 일간이 힘을 써야 하는 귀격의 경우에는 일간의 힘이 강한 것을 더 좋게 본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